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나요? 저는 보통 밤사이 들어온 메시지나 오늘의 첫 뉴스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눈을 뜨는 순간 나만을 위한 AI 비서가 나타나서 밤사이 제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오늘 날씨에 맞춰서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친구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미리 딱 준비해서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거든요. 케어요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 정말 하루가 막 시작되는 시간에 전해주는 칼럼인데요. 이 칼럼이 메타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개발 중인 AI 아침 브리핑 서비스, 이게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시니어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아주 현실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일 아침 6시에 도착하는 지혜라는 칼럼의 성격처럼 그냥 단순히 기술 소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나침반 삼아서요. AI가 우리의 아침을, 더 나아가서 시니어의 일상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그 무한한 가능성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AI 아침 브리핑이라는 기술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칼럼에서는 메타의 프로젝트 루나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던 음성 비서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음성 비서가 우리가 명령을 해야 답을 주는 좀 수동적인 형태였다면요. 네, 그렇죠. 프로젝트 루나 같은 차세대 AI 비서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또 개인적입니다. 사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검색 기록, 캘린더의 일정, 심지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들과의 관계 패턴까지 그야말로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가 묻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방식이죠. 제가 묻기 전에 먼저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예약 있으신데 비가 올 예정이니까 20분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주분이 올린 사진 보셨어요? 오늘 통화하실 때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란 감성적인 조언까지 결합해서 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칼럼의 지적처럼 오픈 AI의 챗GPT 펄스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다른 거대 모델들도 결국 이 방향, 그러니까 초개인화된 일상 비서로 나아가고 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편리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 하루의 시작을 AI가 완전히 디자인해준다는 게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럼은 시니어 세대에게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혜택으로 꼽은 게 생활관리의 자동화였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시니어 세대에게 편리함이라는 게 종종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약 종류가 여러 가지고 시간도 다 다르다면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AI가 이걸 관리해주고 병원 예약 같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챙겨주는 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칼럼에서 강조한 음성 인터페이스가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는 그냥 사람한테 말하듯이 오늘 내 약 먹을 시간 다 됐니?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일 테니까요. 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정확합니다. 복잡한 앱을 여러 개 켤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대화 창구, 그러니까 AI 비서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시니어의 디지털 접근성은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으로 디지털 고립 완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몰라서 대화에 끼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쓰는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많잖아요. AI가 이런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요약해준다는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나한테 맞는 정보만 골라서 보여준다면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새로운 종류의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고립을 해결하려다 또 다른 형제의 고립을 만드는 셈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칼럼 역시 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만 칼럼이 주목하는 건 그 위험성보다는 정보 접근의 질적 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질적 변화요? 네, 지금 시니어 세대가 겪는 정보 소외는
정보가 너무 많고 빨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어떤 게 중요한 뉴스인지,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이럴 때 신뢰할 수 있는 AI가 적어도 내 관심 분야나 사회의 주요 이슈만큼은 맥락을 짚어서 간결하게 요약해준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징검다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필터 버블의 위험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예 정보의 흐름에서 단절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질 좋은 정보를 제공받는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혜택,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 강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쟁적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손주 생일을 AI가 챙겨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라고 제안까지 해준다고요? 이게 정말 따뜻한 연결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느낌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핵심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칼럼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활유요? 네, 바쁘고 정신없어서 혹은 표현이 서툴러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을 AI가 옆에서 넌지시 챙겨주는 거죠. AI의 제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아, 맞다, 오늘이 그날이었지? 라고 떠올리고 자신만의 진심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기술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치는 거죠. 일종의 감정적인 조력자 같은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 이면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도 있겠죠. 칼럼도 세 가지 큰 우려를 제기하는데 역시나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가족과의 관계, 심지어는 저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소한 습관까지도요. 와, 이건 단순히 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디지털 영혼을 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럼은 특히 시니어 세대가 금융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편리함을 내세워서 이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해킹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서비스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한다면 그 거래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와닿았어요. 기술 의존에 따른 취약성 증가. 모든 걸 AI가 기억해주고 판단해주다 보면 정작 제 머리는 점점 녹쓰는 거 아닐까요? 제가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는 길도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삶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아주 강력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AI는 똑똑한 참고 도구이지 내 인생의 CEO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참고 도구. 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은 유용하지만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 같은 중대한 결정을 AI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게 아니라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 경계선을 스스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의 책임과 권한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는 하되 결정을 맡기지는 마라. 정말 중요한 원칙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려, 기술 격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그걸 사용할 환경이 안 되거나 방법을 모르면 결국 그림의 떡이고 오히려 새로운 소외를 낳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이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기업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포용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회 전체의 책임이요? 네,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 같은 공공 영역에서 누구나 쉽게 AI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렴한 기계를 보급하는 등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의 혜택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한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그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과 우려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혜택은 분명하고 위험도 명확하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칼럼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칼럼의 최종적인 시선은 희망을 향해 있습니다. 특히 1인 고령 가구가 급증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 AI 아침 브리핑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도구를 넘어서 중요한 디지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 디지털 안전망. 네, 혼자 계신 부모님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약을 계속 거르시거나 활동 패턴의 이상이 감지될 때 AI가 가족에게 알려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단절감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사용하느냐는 질문이라는 것. 시니어 세대가 AI를 두렵고 복잡한 신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곁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발맞춰 가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 칼럼을 통해 시니어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AI 비서 서비스의 두 얼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술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건강, 일정, 인간관계, 관심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완벽한 AI 비서가 생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엄청난 편리함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 AI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할 당신만의 마지막 영역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간적인 직관, 윤리적 판단, 혹은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 표현처럼 효율과 편리의 이름으로 결코 넘겨주지 않을 당신만의 경계선은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